190억에 팔았어요. 50억짜리가 지금 110억? 예, 110억 정도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 400억. 촬영 그만하시죠. 뭔가 이상한 것 같아. 내가 지금 유튜브 할 때가 아닌 것 같아. 오늘 주제는 바로 오마빌딩 편입니다. 자, 그럼 어쨌든 이제 또 뭐 우리가 건물을 살 때는 이게 뭐 1, 2푼이 아니니까 네. 현장에 나가서 좀 조사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단 현장 가서 네. 보통 이제 가시면은 그 건물만 보고 와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주변 건물도 봐야 되거든요. 네. 주변 건물도 보고, 그리고 주변에 매각된 사례를 그래도 한 두세 개 정도는 보고 와야 돼요. 최근에. 아, 저게 팔렸구나. 저게 얼마짜리 건물이구나. 보통 건물 산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건물이 나와도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몰라요. 투자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주변에 좀 비슷한 금액대 팔린 거를 한번 가서 봐야 돼요. 아, 이게 20억짜리구나, 이게 30억짜리구나. 그러니까 누가 풀어놓은 답안지를 좀 보긴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통 매입하고 나서 다 리모델링이나 신축해가지고 이제 가치를 좀 많이 바꿔놓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현장 가서 이런 매각 사례,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임대 시세를 조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건물의 지금 임대료가 진짜 임대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 봐야 돼요. 그래서 뭐 시세보다 싸게 받고 있는 건물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건물이 되게 보석 같은 건물이에요.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한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좀 파악하려면 임대 시세를 좀 조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부동산 들어가서 뭐 여기 1층이 얼마인지도 물어보고 뭐 위에 층은 얼마인지도 물어보고 하면은 대략 평균이 좀 나오긴 하거든요. 네. 야, 근데 사실 이게 같은 도로에 있어도 건물이라는 거는 뭐 건물마다 특징이라든가 매매 금액이나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좀 너무 어지러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네. 그래도 현장에 가서 보면은 이게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거를 하다 보면은 네. 좀 이게 그래도 좋은 거다, 나쁜 거다라고 좀 같은 도로에 있으면 가격이 좀 너무 벗어나진 않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보통은 컴퓨터로 많이 이제 봐요. 로드뷰 막 이렇게 보고. 근데 이제 현장에 가서 보면은 진짜 안 좋은 것도 현장에 가서 보면 되게 좋게 보이고 막 그러거든요. 네. 네. 뭐 아파트보다는 어렵긴 하겠지만 네.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긴 해요. 훨씬 더 발품을 좀 많이 네, 팔아야 발품을 되는. 많이 팔아야 돼요, 이거. 야, 이 발품을 팔기 전에 우리 사람들에게 또 이 미래를 보여줘야지 발품을 팔죠. 네. 오마빌딩 성공 사례. 성공 사례. 네.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너무 많아서 최근에 강남에 있는 빌딩이었는데 그 역삼동에 있는 건물인데 그게 한 70억 정도 됐거든요. 70억. 네. 70억 정도 됐는데 실투자 금액은 한 20억 정도 들어갔어요. 20억 정도 들어가고 이걸 이제 부시고 지었거든요. 건물 부시고 지었는데 짓고 있는 도중, 그러니까 준공되기 딱 한 달 전에 매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2년 안에 팔은 거거든요. 건물 다 짓기도 전에. 네, 그러니까 딱 준공하기 전에. 이 강남에는 새 건물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거의 완성될 때 팔았는데 얼마에 판 줄 아세요? 건물 짓기 전에 건물가까지 합쳐서 100억? 100억. 190억에 팔았어요. 190억이요? 네. 120억 차이? 네네. 근데 물론 이제 신축 비용이 들긴 했지만 신축 비용이 어느 정도 했는데? 신축 비용이 한 40억? 네. 몇 층짜리였길래? 거기가 이제 상업지여가지고 네. 높게 지었어요. 14층으로. 근데 이게 법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22% 내고 끝이었어요. 80억에서 22% 내고 나머지는 네, 다 수익이죠. 네. 엄청나네요. 네. 근데 이게 되게 많아요. 이런 사례들이 보면은. 그래서 저희도 이 업 하면서 되게 어떻게 저렇게 돈을 벌지? 현타가 오긴 하고. 저 지금 허무해요. 네. 내가 지금 유튜브 할 때가 아닌 것 같아. 당장 지금 뛰쳐나와서. 야, 근데 요 사례는 네. 꼬마빌딩은 아니잖아요. 아까 전에 꼬마빌딩이 그쵸. 5층까지라 했잖아요. 네네네. 그 딱 범주 안에서는. 이거는 한 50억 정도 되는 건물이었어요. 네. 그래서 한 5층 정도 되는 건물이었는데 그 주변보다 시세를 되게 싸게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월세가 한 1,000만 원 정도? 이거를 매입해서 이거 현금 15억으로 샀거든요. 네. 네, 15억으로 대출받아서 샀는데 그 리모델링을 했어요.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최근에 임대를 맞췄는데 얼마에 맞춘 지 아세요? 2,500만 원. 1,500만이 늘어났네요. 네. 2,500 했을 때 제가 강남구 요구 수익률이 지금 한 2% 후반이거든요. 그럼 역산해 보면은 거의 한 110억, 100억 이 정도 되거든요. 100억에서 110억 사이?
리모델링 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많이 안 들었어요. 한 5억? 본인 돈은 20억 정도. 네네네. 근데 이것도 대출 받았어요. 5억도. 어쨌든 이게 50억짜리가 지금 110억? 예, 110억 정도 돼요. 네. 몇 년 만에요? 이게 한 3년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3년. 네. 아까 70억짜리가 190억 된 거는 요건 2년. 네, 2년. 2년도 안 됐어요. 네. 그 촬영 그만하시죠.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아니 저희도 계속 하다 보면은 네. 뭐지 이거 예. 어. 되게 그러니까 꼬마 빌딩 사는 사람 일단 10억 이상은 보고 다 투자를 하거든요. 네. 그냥 건물 사고 어쨌든 다 더 부자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건물 시세가 그럼 왜 이렇게 다 오르는 거예요? 왜 다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금리가 확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기예금 넣어놓으면 1%도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래도 빌딩은 수익이 좀 나오긴 하잖아요. 뭐 3% 정도, 2%에서 3% 정도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투자를 대부분 다 하는 거고 네. 제가 말씀드린 이런 그 사례들은 대부분 다 이제 그 건축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신축. 진짜. 그래서 가치를 좀 높인 거죠. 야, 이게 실제 대표님이 이제 중개를 했던 네네네. 건드린 그쵸? 거죠. 예. 네. 제가 너무 성공 사례만 말씀드렸는데 네. 실패 사례도 많아요. 아, 실패 사례 있어요? 네, 실패 사례. 실패 사례 있구나. 아, 야, 약간 좀 실패 사례 있어야지 제 멘탈이 약간 정상을 좀 찾을 것 같은데. 네. 아, 근데 실제로 되게 많아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네. 되게 연예인분들 이렇게 성공 사례 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뭐 어디 샀다, 어디 돈 네. 얼마 벌었다 네. 했는데 연예인분들도 실패 사례가 되게 많아요. 실패 사례 어떤 게 있는데?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모 연예인분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을 보고 산 거죠. 임대 수익률. 네. 수익률은 되게 괜찮은데 거기 건물이 도로가 되게 좁아요. 도로가 진짜 차도 못 다니는 도로거든요. 네. 근데 그런 도로에 있는 건물을 그냥 수익률 보고 산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한 30억 정도에 샀는데 지금 상권이 다 망가졌잖아요. 2년째 공실에 네. 네, 팔지도 못하고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그 땅이 좀 높게 못 짓는 땅이에요. 다 이제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땅의 가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망했어요. 그럼 30억짜리가 한 어느 정도 금액이 된 거죠? 못 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수익률이 나오든 땅의 가치가 좋든 해야 되는데 요거는 네, 못 팔 것 그럼 같아요. 이분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일단 땅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땅의 가치. 네, 그리고 말씀드린 도로가 되게 좋아야 돼요. 도로가 좋아야 되고. 네, 그리고 수익률만 봐서는 안 돼요. 수익률보다는 네. 꼬마 빌딩이 되는 거는 시세 차익을 더 포커스를 둬야 돼. 네, 운영과 매각. 운영감에. 네네. 야. 저분도 자, 그러면 연예인 실패 사례 들었으니까 연예인 성공 사례도 저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연예인 성공 사례는 되게 많은데 한 명만. 뭐 저는 그러니까 송승헌 씨를 되게 좀 높게 평가해요. 이분은 실명 얘기해도 되나 봐요. 네, 뭐 어차피 언론에 많이 나와서. 그치, 좋네요. 송수원님. 네, 송승헌님. 그러니까 이 송승헌 씨가 신사역이랑 논현역 사이에 있는 네. 건물을 샀거든요. 2006년도에 네. 116억인가 그래요. 116억, 114억 뭐 이 정도 됐는데 그 대로변에 있는 건물을 샀다가 한 2, 3년 전에 뒤에 건물도 샀어요. 바로 뒤에. 네, 바로 뒤에. 그 뒤에 건물을 한 평당 5천만 원에 샀거든요. 네. 근데 대로변 시세는 지금 거의 한 3억 정도 돼요. 근데 앞에 건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 건물에 합치니까 다 같이 3억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은 두 개 다 무너뜨리고 하나로 챙긴다. 네, 그렇죠. 그래도 되고 같이 합쳐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로에 접한 건물주분들은 뒤에 걸 살려고 그러거든요. 싸게. 그럼 자기 거 가치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송승헌 씨는 그냥 메인만 했는데 다 같이 가치가 엄청 많이 올라갔죠. 아니 근데 이게 건물에 어쨌든 대로변에 있는 거 하나 있고 네. 뒤에 있어요. 이게 3억이었고 이게 5천이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같은 주인한테 3억이 됐다는 거잖아요. 주인이 다르면 왜 3억이 안 되는 거예요? 뭐 같이 개발을 하거나 이렇기는 어렵잖아요. 불가능하니까. 네네네. 이게 3억이 될 수 있는 가치는 둘 다 합칠 수 있다는 네네, 가능성을 그쵸. 포함한 거예요? 예, 그쵸. 그럼 송승헌 님이 산 이 두 개의 땅을 사는데 들어간 비용과 네. 지금 추정 현재의 건물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일단 앞에 거는 한 110억대 샀었고 네. 뒤에 거는 한 3, 40억 정도에 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 400억
정도. 네, 엄청 많이 올랐어요. 140에서 155 주고 샀는데 400억. 네, 400억. 엄청 400억 중반은 될 것 같아요. 네. 와. 그리고 거기가 또 이제 그 역도 들어오거든요. 역 2개나 들어와요. 신분당선이랑 위례 신사선도 들어와서. 더 오르겠네요. 네, 더 오를 것 같아요. 완전 새로운 세상이네 이게. 네, 그쵸. 그래서 이렇게 계속 보다 야. 보면 건물주를 왜 건물주님이라고 하는지 저는 이제 처음으로 야 뭔가 다른 세상이네. 네. 그러면 이제 빌딩 투자를 할 때 네. 성공 사례, 실패 사례 이렇게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네. 퍼센티지로 쳤을 때 성공 사례는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시 기준으로 네. 한 성공한 게 한 7, 그리고 네. 한 실패한 게 한 3 정도? 대표님도 간혹 어쨌든 이렇게 30% 해당되는 거래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안 하죠. 아예 안 하세요. 네, 그냥 아닌 것 같은 건 안 해요. 오히려- 왜냐하면 어쨌든 건물을 살 때 대표님은 그 시세 차익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 좀 그걸 중요하게 하건 이거 뭐 중개 수수료를 받으려고 하는 거긴 한데 네. 좀 이렇게 문제가 될 만한 거는 그냥 안 해요. 하긴 그런 것들이 쌓이면 그쵸, 이게 또 회사의 누가 되니까. 네, 네. 레퓨테이션 안 좋을 테니까. 네. 자, 그럼 꼬마 빌딩을 투자할 때 네.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예, 서울에 그쵸. 사실 구가 몇 개 있죠? 구가 지금 한 25개 구가 있죠. 25개 정도 있으면 네. 그 괜찮은 구를 말씀해 주시면서 한 개 네. 동 정도 아, 여기 네네. 정도는 우리가 눈여겨보자. 네, 네. 일단은 여기 있는 마포구는 네. 서교동, 그러니까 홍대. 예, 홍대에 있는 데가 거래가 또 많이 되고 많이 찾으시고. 서교동. 네, 서교동이나 연남동. 이 말씀 들으니까 얼마 전에 신사임당님이 네. 몇 개월 전에 서교동 홍대 쪽에 건물을 사신 거 아, 예, 맞아요. 맞죠? 네, 예, 예. 본인 방송에서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네, 네, 야. 그래서 그쪽에 마포구는 거기가 제일 많이 투자를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용산, 한남동. 한남동. 네. 한남동이 좀 많이 투자하고 네. 그다음에 성동구는 성수동. 성수동. 네. 강남구는요? 강남구는 아까 말씀드린 뭐 노년, 뭐 역삼, 네. 신사, 청담, 삼성 그리고 대치까지. 강남은 많네요. 네, 강남 맞죠. 네, 그렇게 네. 제가 추천드리는 동은 한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추천하시는 동은 이 정도. 여기는 진짜 마이너스 나긴 쉽지 않은. 네, 동네. 쉽지 않은 거예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딱 두 가지가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네요. 첫 번째가 이제 유동 인구가 좀 많은 곳. 두 번째가 좀 좋은 동네. 맞아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하긴 하고. 사람들이 살고 싶은 동네. 네. 한남동이라든가 네. 강남 대치동, 그렇죠. 네. 청담동. 그런 데가 어떻게 보면 더 오르고 우리가 돈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돈 안에서 우리는 살려고 할 텐데 네, 네. 내가 가능한 최대한 땡길 수 있는 거를 사서 더 좋은 데를 사는 게 네,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돈을 더 벌 확률이 높다라는.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제가 말씀드린 주요 지역 같은 경우, 특히 강남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사요. 저희 얼마 전에 사신 분도 네. 대구에 빌딩이 5채 있으세요. 난 그냥 강남에 하나 사고 싶다. 네. 그래서 그때 KTX 타고 올라오셔가지고 네. 사고 가셨거든요. 제주도에 계신 분들도 많이 사고. 아, 그래서 약간 전국적으로 좀 사는 곳이긴 해요. 전국적으로. 네. 아까 3명 친해져야 한다고 했는데 중개사, 은행, 지점장, 건축사. 네. 저는 한 명은 찾은 것 같아요. 누구요? 제 옆에 계시네요. 아, 저희 전략적 제휴를. 나중에 사옥 사실 때 말씀하시면은 네. 지금 자, 그럼 어쨌든 이제 건물 사고 난 다음에 아까 네. 임차인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좋은 임차인 유치하는 방법은 좀 있나요? 일단은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 중개업소들이랑 일단 친해져야 되고 네. 매물 정보 같은 걸 일단 많이 공유를 하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수수료를 잘 줘야 돼요. 임차인 좋은 임차인 맞추면은 뭐 법정 수수료 다 꽉 채워서 주겠다라고 해야지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오거든요. 그래서 수수료나 이런 건 좀 잘 챙겨주고 네. 그리고 저는 역으로 뭐 아까 스타벅스도 그렇지만 업체에 그냥 이메일을 보내요. 내 건물 이쪽에 있는데 네. 뭐 평수는 한 이 정도고 네. 보증금 월세 이 정도 있는데 네. 너희 들어올 생각 있어? 어. 역으로 그렇게 보내거든요. 이게 어찌됐든 마케팅을 잘 해야 돼요. 어. 내 건물이 지금 어떤 상태고 네. 어떤 임차인을 구하고 있고 네. 이런 거를 역으로 좀 이렇게 마케팅을 해야지 역으로. 그냥
뭐 단순하게 뭐 근처 부동산에 내놓으면 맞춰주겠지 이렇게 하면은 요즘엔 못 맞춰요. 어떻게 보면 그거네요. 약간 내 건물이 필요한 사람이 찾아서 오는 부하보다 네네. 내가 필요한 사람을 그쵸 그쵸. 데려오는 게 훨씬. 그쵸. 야, 그러면 아까 스타벅스 얘기했잖아요. 네. 스타벅스 말고 건물 1층에 네. 딱 들어가면 좋은, 그 다음에 2층, 3층 정도에 들어가면 좋은, 네, 네, 네. 뭐 어떤 것도 입장 좋은 거. 일단은 뭐 커피숍은 다 좋아요. 1층에. 다 약간 좋다. 깔끔한. 그리고 뭐 화장품 가게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소매점들은 다 괜찮. 편의점 이런 거 좋고. 편의점 좋고. 네네. 그래서 좀 약간 지저분하지 않은 그런 업체들은 다 괜찮고. 그럼 이상치면 좀 애매하잖아요. 어떤 것들 들어야 돼요? 병원이 제일 좋고. 아, 병원. 네. 병원들이나 뭐 학원도 너무 좋고. 네. 사무실 이런 것도 괜찮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위층에 뭔가 뭐 1층도 비롯되지만 약간 좀 이렇게 뭔가 유흥 같은 네네. 업체들은 저도 되게 상대해봤지만 되게 약간 날카롭거든요. 터프하고. 그래서 관리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상부층에 약간 좀 이런 업체들, 병원, 뭐 학원, 사무실도 너무 좋고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양지에 있는 쪽. 네네네, 그렇죠. 그런 쪽이 괜찮을 수 있겠다는 거군요. 그리고 주택은 좀 비추천해요. 주택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상가 주택. 밑에 층에는 상가가 있고 위에는 이제 주택. 아, 사람들 사는. 네네. 그거 별로 안 좋아요? 예,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주택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주택이 들어가 있으면 안 사요. 그 세금 부담도 많이 커가지고 네. 여러분들 건물 사시면 무조건 근린생활시설로 만들어야 돼요. 근린세상. 네. 그게 무슨 말인지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집 앞에 있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뭐 마트라든지 네. 뭐 사무실도 포함, 그러니까 일반 생활시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통틀어서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는데 그냥 그런 거 들어간 건물이 제일 좋고 그게 대출이 잘 나와요. 예, 규제도 없고. 주택 들어가면 망해요. 아, 망해요? 네, 망해요. 그러니까 지금 주택 많이 들어간 건물 있잖아요. 뭐 원룸 건물, 뭐 네. 다세대 주택은 진짜 큰일 나요. 그건 이제 세대가 다 하나씩 있는 거거든요. 네. 세금 부담이 엄청 심해요. 그래서 만약에 건물 사실 거면 주택이 없는 건물로. 주택이 없는 건가요? 네. 그리고 뭐 리모델링이나 신축하더라도 네. 일단 주택은 만들면 안 돼요. 그럼 또 꼬마비띠 뭐 관리 방법 같은 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관리하는 게 굉장히 좀 번거롭다고 뭐 네. 청소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제가 직접 가서 청소하는 건 아니니까 아, 그렇죠. 그냥 이제 청소하시는 분 잘 섭외를 하고 네. 그리고 또 관리하는 업체도 있어요. 관리하는 업체에 맡기던지 네. 아니면은 근데 대부분 저는 꼬마 빌딩은 직접 관리해도 돼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임차인 관리거든요. 네. 임차인들은 되게 감정을 많이 섞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해서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 임차인 관리 빼고는 뭐 직접 관리해도 상관없어요.